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들이죠. 다스 창고에서 MB 청와대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순간적으로 영포 빌딩 창고라고 봤어요. 다스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다스라는 그 글자를 나도 모르게 영포 빌딩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니 근데 다스 서울 사무소가 지금 영포 빌딩에 있어요. 그 영포 빌딩이 맞아요. 네. 영포 빌딩에 다스가 있는 거고요. 워낙 우리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2016년에 다스 서울 사무소가 원래 양재동에 있다가 지금 영포 빌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2층에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검찰이 다스 압수수색한 문건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써 있는데 박스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 보관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이명박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관한 거 실수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실수로 보관했대. 그러면서 가져가래 국가기록원 보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건 다 내 거, 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 본인이 제가 저번에 읽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 기록을 보라. 매번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지원 시스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명박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관한 거라고 보여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영포 빌딩으로 옮길 때는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러게요. 너무 웃겨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박근혜도 그렇고 포장이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무슨 보안 서류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포장이사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명박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그 대통령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문건을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부만. 퇴직할 때 나올 때 이제 다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판단한 것만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지 하고 갖고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자료에는요. 분명히 다스는 당연하고요. 다스에 관계된 건 당연하고 이명박이 미국의 주미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슈킹한 거. 네. 국내로 들어오게 슈킹한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단독 독대했던 서류도 분명히 있을 거다. 9월 달에 2012년 9월 달에 독대를 한 날 그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메모 형태라도. 그러니까 BH라고 박스에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잘 찾아보면 GH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쿵 친 게 뭐냐면 저기에 과연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던 문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문건으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나왔죠. 파쇄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경험들이.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문서로 했을까? USB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더 위험한가요? 더 위험하죠. 한번 카피되면 어떻게 막을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디지털은 카피가 한 번 되면 무한 카피가 가능하기 근데 때문에. 이런 게 더 웃겨 나는. 그래서 이게 BH라고 뭐 블러하우스 청와대 문건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검사들도 이게 압수수색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리 알고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런 게 있으리라고 남아있으리라고는 사실은 확신을 못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겠죠. 재판을 통해서건 이명박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자료들이 그 기초가 돼서 움직여질 텐데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야. 빼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단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바로 이관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안 되죠. 바로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속속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분류됐으니 곧바로 기록원으로 가버릴까봐 저는 걱정이다. 아, 그 법적으로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 길에서 주운 게 아니고요. 캐비넷에서 그냥 주워온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된 증거 물품이에요. 아. 검찰에서는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전달하더라도 카피본을 반드시 남겨놓게 돼 있어요. 안 남겨놓으면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알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막 서류 철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호치케스 집어넣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자로 다 들어가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재밌겠네요. 하고 싶네요. 아, 저 그런 복사 잘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잘하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초대장 가지고 한정도 수석이 갔을 때 그 범죄의 현장에 청와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MB의 마음이 적진의 본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MB가 웃고 있지만 굉장히 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명박 측에서도 여기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왜 있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검찰에게 보냈어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검찰 손에서 계속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 검찰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수사에 돋은 사람들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복사가 힘들다면은 타이핑을 해서라도 제가 완벽하게 복제를 해놓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자봉, 예. 무보수로요. 예. 프랑스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집시들이 그걸 훔쳐서 막 달아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 건 줄 알았어. 지금 MB의 수준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는 간 큰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격리 직원 조 씨.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격리 직원을 불러드릴 때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조사를 불러드릴 때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라는 분위기를 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니까 와주실래요? 불러요. 조사를 하니까 너 범죄 저질렀네? 그리고 피의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공범이 된 거죠. 같이 횡령을 어쨌든 돈을 같이 아직은 썼다는 공범 단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조직범죄로 치면 행동대장이 아니라 행동대원, 마지막 행동 어둠. 실행범으로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법적인 처벌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씨 오빠들이 지켜줄 거야. 그렇지.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이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니까 덜렁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공범 그러면 공범은 공소시효는 똑같아지거든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18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그 김종백 씨 있잖아요. 네. 김종백 씨 이야기가 이래요. 이 조아무개 씨가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동형 씨도 이제 헛소리 삑삑하고 이 김희중 씨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김백준 씨도 이제 막 이런저런 거 털어놓으니까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예, 이 조아무개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한 예.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조아무개 씨 이분은 그러니까 유야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지 시키는 전체 대로 했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특검에서 봐줬기 때문에 특검에서 덮고 넘어간 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다 알아서 해서 자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지금까지 다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뭔가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가고 김희중 씨가 조아무개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이동형이나 이시영이나 김희중, 김백준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조아무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의 조각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화살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지금. 그러면은 나도 이대로 내가 그냥 당하고 죽을 수는 없다.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모 씨가 이 격리 직원 조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거가 여기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참고인 수사를 끝나고 그냥 끝까지 우리밤을 내밀고 나가버렸다. 번개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자, 이 조 씨가 120억 횡령권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120억을 횡령했어요 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스 120억을 횡령했어요 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를 놓고 보면 120억 원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 걸려 있는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 이후로 이 다스라는 회사가 그거 일회성으로 120억을 횡령한 그 혐의 그 당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자꾸 물어보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120억 횡령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거 이후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전환을 한 거고 이 조 씨는요. 검찰한테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협조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불리해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120억 횡령권도 누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이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있는 조금의 그 틈새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이 조아무개 씨를 소환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거지 모르는 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면은 혼납니다, 진짜. 조사가 있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이제 출두를 하잖아요, 법원에.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자들을 마주하는 본인을 상대로 이런 경험이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처음이죠. 네.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실전이구나 느꼈을 거고요. 이 격리 직원 조 씨 경우에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10년 받을 거 1년 받고 1년 받을 거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조아무개 씨가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이 밖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봤을 거고 착하게 살자라는 그 감옥 리얼리티 예능도 봤을 거예요. 왜냐? 일말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겨봤을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약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자기 기억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나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에 그냥 격리 직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회장님. 왕 회장이 심지어 대통령이었어.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월급 몇 푼 받아 그 안정적으로 받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누가 그게 자기가 하는 짓이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돈 많은 사장이 자기 재산 빼돌리려고 그냥 차명 계좌 몇 개 열어서 그 돈 장난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 이게 국기문란하고 연계될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이 여자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불쌍해요, 진짜. 몰랐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알고 싶지 않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돈도 있잖아요. 이 특검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특검이 움직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 사람이 그리고 특검에서 개인 횡령으로 이게 결론이 나지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내부적으로 누군가에게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이렇게 해서 처벌 안 받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알고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알고 싶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뭐 경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알죠. 네, 이미 굉장히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상태일 것 같은데 빨리 이 조사 기간을 단축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강남의 핫플레이스죠. 영포빌딩에서 그 건물의 지하 2층에서 도곡동 땅을 사고 팔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네요. 도대체 영포빌딩 지하 2층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보니까 그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에 의하면 보통 그 건물 사람들은 지하 1층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밀 장소구나. 네, 지하 2층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한 인터뷰에서 보면은 지하 계단으로 가는 그 통로는 누군가 항상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사람이 정수기를 마시던 그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열기가 있고 책상이 있었다. 지키고 있었던 거네. 아무도 못 그 가게. 범죄 영화에 보면은 비상 통로 같은 거 지키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똘마니가 앞에서 항상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암살자들이 이제 암살을 마치고 총기 반납하러 갈 때 그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총 반납하고 집에 가고 이러잖아요. 올드보이 같이 막. 그 소지 없이 나온 회사원이라는 영화에 봐도 그러잖아요. 딱 그 느낌이네. 그랬다고 하죠, 지금. 근데 이 건물이 지상 5층에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하 2층에 도곡동 땅을 매매를 계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지하 2층에서 대통령 기록물도 나온 거고. 그 이상해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영포빌딩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큰가요, 거기가? 보신 분 마차님 보셨죠? 딱 어딘지 사진으로 알겠어요. 보면 그냥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 2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은 쭉 통로가 있고 사무실이 3개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3개씩 이렇게 있고요. 그 문을 열면은 회의실 나오고 약간 사무실 나오고 이렇게 책상이 있고 어떤 방은 창고처럼 쓰고 근데 그 창고처럼 쓰던 방에서 BH 문건이 나온 거죠. 그래도 그러면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곳이었네요. 지하 2층이면 뭐 습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서류들이 썩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MB가 퇴임하고 나서 지금 거의 9년, 10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도 서류 봉투들이 멀쩡하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사용하면서 관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럼 누군가가 습도 조절이라든지 네. 이건 물론 이제 공조기를 통해서 네.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그 안에 관리가 명확하게 되고 있지 않았으면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손상이 가죠. 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최근까지 했었다는 이야기고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까지. 파파메이드도 쓴 것 같아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겠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 지하 2층에 김재정 씨가 여기에 사무실을 또 임차해서 쓰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하 2층이 이렇게 음산한 분위기였다는 거를 몰랐을 때는 김재정 씨가 지하 2층을 썼다는 그 말만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김재정 씨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정말 무시당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사무실 임대를 그냥 김재정 씨한테 매부가 되는 거니까 그 매부한테 이렇게 사무실 부탁해서 내준 게 지하 2층이야. 그러니까 좀 너무해. 예,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정말 은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감춰둔가라고. 영포빌딩 지하 2층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삼성 미래전략기획실의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MB그룹의 총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작전을 짜는 모든 브레인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일조량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이럴 때만 잠깐씩 모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계약을 해서 썼다는 게 김재정 씨가 사무실로 쓸 때 임차를 해서 썼다는 건 돈을 내고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정말 돈을 진짜 썼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5층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층에 503호가 청계재단이에요. 원래 이 청계재단이 101호에 있었대요. 1층 잘 보이는데. 근데 이제 막 기자들 많이 오고 막 이런 게 되면서 5층으로 올라가는데 하필 503호야. 503호. 이게 사실 영포빌딩은요. 이명박이 지우고 싶은 흔적들 중에 가장 큰 핵심이었고요. 이명박이 영포빌딩을 지우기 위해서 작업한 것 중에 하나가 청계재단이에요. 청계재단으로 이명박이 그랬죠. 아무도 안 묻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는 살 집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청계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영포빌딩의 소유권을 청계재단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영포빌딩은요. 지금도 청계재단 소유예요. 주인은 청계재단이에요. 빚더미 청계재단. 그래서 이게 김재정 씨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포스코의 도곡동 땅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곡동 땅
판 그 돈을 다스한테 건네고 그 다스한테 건넨 그 돈이 BBK로 들어갔다. BBK, 뭐 옵셔널 벤처스, 네, 기타 등등등 막 복잡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도곡동 땅 자체가 1982년에 현대건설로부터 김재정 씨하고 임명박하고 같이 공동 명의로 구입한 땅이라고 명의는 예. 이명박이 아니라 공동으로 샀다고 해요. 예, 공동 명의. 그런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나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그 땅을 샀을까? 이게 여러 수상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현대건설이 그룹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 돈이 될 만한 땅은 미리 다 사놨잖아요. 특히나 강남 지역은 박정희가 뭐 평화의 댐을 비롯해서 이제 뭐 소영강댐이든 이게 그 수자원 관리 때문에 댐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모든 대한민국의 현금을 동원해가지고 강남 땅을 산 게 정주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의 땅을 매입을 할 때 한 사람 명의로 매입하면은 너무 눈에 드러나니까 회사 직원 명의로 다 분할해서 그렇죠.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쪼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남의 대부분의 땅은 현대건설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개별적인 명의는 너무나 복잡하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누가 누구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이제 그 회사 재산을 정리할 때 퇴직할 때 꽁쳐서 나가는 재산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카드라 통신이긴 하지만 충분히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럴듯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콩고물을 갖고 나른 놈이 이명박이었다고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업계에서도 너무 심하게 처먹었다고. 그렇게 되면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대부기공, 다스 전신, 대부기공을 만드는 게 원래는 현대그룹의 그룹사로 계열사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기업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시장을 하면서 현대 쪽에서는 이제는 손 딱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타이밍에. 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받쳐야 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고 움직였으리라고 좀 봐요. 그러면서 다스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그룹에서 그냥 몰아주기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성장 못하거든요. 그 당시 정책이 MB가 밀었던 모든 정책이 현대에 어떤 득이 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꽂혔던 예. 거죠. 그러니까 건설 사업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운전면허 제도를 이렇게 굉장히 대폭 완화한거나 전진후진만 하면 예. 됐어요. 이게 현대그룹사 차원에서 뭐 현대건설이든 현대자동차든 이게 뭐 완전 땡큐인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하다못해 박근혜 정권 초반에 정몽준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당연히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왜 핵무장론을 들고 나왔느냐. 현대중공업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미사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논리였죠. 그때 그 당시 정몽준은 그런 논리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게 안보 논리로 펼쳤지만 그 뒤에는 그런 속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딱 그 논리를 그대로 활용했던 거죠. 서울시장 때는 청계천 뒤엎으면서 건설 사업을 대규모로 일으키고 이게 청계천만 뒤엎은 게 아니라 청계천에 있던 수만 명의 상인들이 어딘가로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잠실 쪽에 대규모 아파트 공장 단지가 올라갔고 뭐 이런 이제 그 동시다발적인 건설 사업이 MB 주도로 만들어진 거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잘 알다시피 자동차가 무한대로 팔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거죠. 운전면허도 시험이 예. 쉬워지고. 도대체 이 영포 빌딩은 도대체 또 뭐가 있다면서요? 브레인이 누구야? 아, MB가 마이브레인의 약자인가요? 편집해주세요. 브레인이 없는데. 네, 그래서 속속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저 이명박의 재산 차명 소유는 1995년 당시 도곡동 땅을 김재정 씨로부터 263억 원에 사들인 포스코 당시에 박아무개 전 개발사업팀장이 도곡동 땅을 부르는 값대로 사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 등을 통해 도곡동 땅이 MB 땅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본부장과 친했는데 그런 내막을 얘기하지 않으면 땅 매입에 부정적인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겠냐 생각했던 것 같다. 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거는 정말 이제 말씀을 받는 충격적이네요. 거죠. 예. 네, 마지막이네요. 이제 목에 칼을 푹 찔러놓은 건데요. 이 사람이 95년 4월부터 도곡동 땅 사업 기본 계획서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후에 김재정 씨와 계약을 체결한 실무 책임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MB 쪽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자기가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랜다스에게 추진하고 있는 안원구 전 청장이 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에 발견했던 게 그 문서였잖아요. 포스코에서 그 도곡동 땅이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메모가 돼 있는 그 서류 뭉치를 발견해서 안원구 청장이 감옥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이 복마전이에요. 이 도곡동 땅을 포스코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 포스코 자기 그 윗선으로부터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이사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장 선에서 내려온 거 같고요. 회장은 또 누군가에 의해 지시를 받은 건데 포스코가 옛날부터 원래 그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박정희 시절부터 국가에서 관리 비슷하게 하면서 회장을 대통령이 꽂아놓거든요. 그러면서 포스코의 돈은 내 돈이었어요. 정치 자금으로 썼다고 포스코 돈을 갖다가 그랬던 흑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거고요. 보면 이 김재정 씨한테 263억 원을 주고 포스코가 사는 곳도 영포빌딩 지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증언하기에. 그럼 지하 2층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요. 도곡동 땅이 이게 15억짜리가 10년 만에 263억 원이 된 건데 매각할 때 이게 얼마예요?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포스코에서는 감정을 했을 때 이 땅의 가치가 180억 원 정도로밖에 안 된다라고 평가를 이미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자꾸 260억 정도 이렇게 180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1995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포스코에서 파악한 도곡동 땅의 가치하고 이명박 쪽에서 김재정이 부른 가치가 거의 8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180억의 평가를 이미 끝냈고 그리고 MB가 265억에 사라고 한다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 그리고 80매덕을 그냥 윗돈 얹어서 주라고 한 정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언이 나온 있었겠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황이 너무 웃겨요. 흥정하자 말자 그런 이야기도 없고 딱 263억 원 딱 불렀고 거기서 끝.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실무자들한테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를 한 권씩 줬다 그러죠. 각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럼 한 건당 10억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이상은하고 김재정이 공동 지주로 되어 있지만 김재정 말이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이명박의 책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겠느냐. 이게 이 사람의 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박 팀장 이분의 얘기가 윗선에서 이명박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윗선 부르면 되죠. 아, 그렇죠. 줄줄이 불러서 너 어디서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제일 끝에 가서는 직접 들었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명박한테 직접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의 지금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뭔가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분명히 양심선언이나 증언한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것이 이 MB의 기반이 점점 흔들리는 것이 보이니까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우리가 불과 한 3주 전만 해더라도 명박산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요 2018년 새해가 밝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명박산성이 이제 거의 붕괴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명박이가 진짜 인간적으로 쓰레기인 게 옛 속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인심이 근데 안 났어. 곡간은 졸라 차는데 인심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안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는 없었지만 그냥 업무로 처리를 했지만 자기가 20여 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지금 나라를 팔아먹은 지경이 왔어.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용감하게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양심선언한 거죠. 네. 이 사람도 의인입니다. 네. MB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일매일 다음 기사는 뭐가 뜰까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소시어가 지났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씨 오빠들이 지켜줄 거야. 그렇지. 공소시효가 지나니까 이제는 처벌 안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니까 덜렁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검찰 입장에서 이게 공범 그러면 공범은 공소시효는 똑같아지거든요. 이명박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스 이상은 회장의 18년 동안 운전을 했다는 그 김종백 씨 있잖아요. 네. 김종백 씨 이야기가 이래요.
이 조아무개 씨가,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그동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동형 씨도 이제 헛소리 삑삑하고 이 김희중 씨도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김백준 씨도 이제 막 이런저런 거 털어놓으니까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예, 이 조아무개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한 예. 게 그런 거였잖아요. 예.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조아무개 씨 이분은 그러니까 유야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던 사람이지 시키는 전체 대로 했어. 그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특검에서 봐줬기 때문에 특검에서 덮고 넘어간 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다 알아서 해서 자기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지금까지 다스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나를 뭔가 중대한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가고 김희중 씨가 조아무개 씨를 특정한 게 아니라 이동형이나 이시영이나 김희중, 김백준 이런 사람들의 그 진술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조아무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그 그림의 조각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화살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지금. 그러면은 나도 이대로 내가 그냥 당하고 죽을 수는 없다. 나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모 씨가 이 격리 직원 조 씨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굉장히 현명한 거가 여기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참고인 수사를 끝나고 그냥 끝까지 우리밤을 내밀고 나가버렸다. 번개탄 먹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자, 이 조 씨가 120억 횡령건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120억을 횡령했어요 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스 120억을 횡령했어요 라고 진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죄를 놓고 보면 120억 원을 횡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과 관련된 다른 일들이 걸려 있는 거죠. 안 봐도 뻔하죠. 그 이후로 이 다스라는 회사가 그거 일회성으로 120억을 횡령한 그 혐의 그 당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뭔가가 있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증거를 자꾸 물어보고 증거를 들이미니까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피의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120억 횡령했어요라고 얘기했던 그거 이후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를 전환을 한 거고 이 조 씨는요. 검찰한테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협조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불리해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예,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120억 횡령건도 누가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알고 이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빠져있는 조금의 그 틈새들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이 조아무개 씨를 소환하고 피의자로 전환한 거지 모르는 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부른 게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면은 혼납니다, 진짜. 조사가 있던 날 아침에 검찰청에 이제 출두를 하잖아요, 법원에.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자들을 마주하는 본인을 상대로 이런 경험이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처음이죠. 네. 그때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실전이구나. 실전이구나 느꼈을 거고요. 이 격리 직원 조 씨 경우에는 가정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10년 받을 거 1년 받고 1년 받을 거 집행유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조아무개 씨가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이 밖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봤을 거고 착하게 살자라는 그 감옥 리얼리티 예능도 봤을 거예요. 왜냐? 일말의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겨봤을 거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약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고 이렇게 다 꼼꼼하게 자기 기억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나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범죄에 그냥 격리 직원으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회장님. 왕 회장이 심지어 대통령이었어. 왕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월급 몇 푼 받아 그 안정적으로 주미 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슈킹한 거. 네. 국내로 들어오게 슈킹한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증거 자료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 또 하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박근혜와 이명박이 단독 독대했던 서류도 분명히 있을 거다. 9월 달에 2012년 9월 달에 독대를 한 날 그 서류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메모 형태라도. 그러니까 BH라고 박스에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잘 찾아보면 GH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을 쿵 친 게 뭐냐면, 저기에 과연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실행했던 문건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문건으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갖고 나왔죠. 파쇄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경험들이. 아니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문서로 했을까? USB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더 위험한가요? 더 위험하죠. 한번 카피되면 어떻게 막을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디지털은 카피가 한 번 되면 무한 카피가 가능하기 근데 때문에. 이런 게 더 웃겨나네. 그래서 이게 BH라고 뭐 블러하우스 청와대 문건인 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건데, 검사들도 이게 압수수색 들어가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리 알고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런 게 남아있으리라고는 사실은 확신을 못했을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겠죠. 재판을 통해서건 이명박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이 자료들이 그 기초가 돼서 움직여질 텐데, 다른 거는 다 몰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이야. 빼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단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국가기록원으로 바로 이관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건 안 되죠. 바로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속속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공개가 된 다음에 기록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분류됐으니 곧바로 기록원으로 가버릴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법적으로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 길에서 주운 게 아니고요. 캐비넷에서 그냥 주워온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된 증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것들이죠. 다스 창고에서 MB 청와대 문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순간적으로 영포 빌딩 창고라고 봤어요. 다스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를 보고 당연히 다스라는 그 글자를 나도 모르게 영포 빌딩이라고 읽었거든요. 아니 근데 다스 서울 사무소가 지금 영포 빌딩에 있어요. 그 영포 빌딩이 맞아요. 네. 영포 빌딩에 다스가 있는 거고요. 워낙 우리가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2016년에 다스 서울 사무소가 원래 양재동에 있다가 지금 영포 빌딩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2층에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검찰이 다스 압수수색한 문건 중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청와대 기록물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 써 있는데, 박스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 보관했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이 이명박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보관한 거 실수 가져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실수로 보관했대. 그러면서 가져가래, 국가기록원 보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대장이었으니까 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건 다 내 거, 다 그러니까. 가져가는. 그 본인이 제가 저번에 읽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요, 공식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그 기록을 보라. 매번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주원 시스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명박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다 보관한 거라고 보여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영포 빌딩으로 옮길 때는 포장이사를 이용했다고 하죠.
그러게요. 너무 웃겨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박근혜도 그렇고 포장이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무슨 보안 서류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포장이사로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명박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던 그 대통령으로 있던 그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문건을 다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일부만. 퇴직할 때 나올 때 이제 다 검토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판단한 것만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불편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신 치워줘야지 하고 갖고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 자료에는요 분명히 다스는 당연하고요. 다스에 관계된 건 당연하고 이명박이 미국의 물품이에요. 아, 검찰에서는요 이것을 국가기록원으로 원본을 전달하더라도 카피본을 반드시 남겨놓게 돼 있어요. 안 남겨놓으면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알겠습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막 서류 철해놓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후치케스 집어넣고. 예.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전자로 다 들어가서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재밌겠네요. 하고 싶네요. 아, 저 그런 복사 잘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잘하는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초대장 가지고 한정도 수석이 갔을 때 그 범죄의 현장에 청와대 사람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면서. MB의 마음이 적진의 본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MB가 웃고 있지만 굉장히 떨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이명박 측에서도 여기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왜 있지?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정말 웃겨 죽겠어요. 이거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해당 문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 공문을 검찰에게 보냈어요. 아까 야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검찰 손에서 계속 있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 검찰이 짱구가 아니거든요. 수사에 돋은 사람들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복사가 힘들다면은 타이핑을 해서라도 제가 완벽하게 복제를 해놓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네요. 자봉, 예. 무보수로요. 예. 프랑스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집시들이 그걸 훔쳐서 막 달아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변명이 있어요. 똑같아요. 내 건 줄 알았어. 지금 MB의 수준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는 간 큰 격리 직원 조아무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원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 격리 직원 조 씨. 사실은 이게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 격리 직원을 불러드릴 때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조사를 불러드릴 때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되지 않은 것 같아 이 사람은. 라는 분위기를 줘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니까 와주실래요? 불러요. 조사를 하니까 너 범죄 저질렀네? 그리고 피의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공범이 된 거죠. 같이 횡령을 어쨌든 돈을 가져갔다는 아직은 공범 단계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그러니까 않았지만 조직범죄로 치면 행동대장이 아니라 행동대원, 마지막 행동 어둠. 실행범으로서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법적인 처벌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